데이터를 우리가 보는 이유가 뭐죠? 설명을 잘 하려고, 정확하게 보시려고. 일반적으로 막 모든 용어에서 뭐 데이터 리터러시라든지 막 이런 문해력 이런 내용을 들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 거를 확인하려고 우리가 데이터를 많이 본다라고 하거든요. 그러한 관점에서 조금 봐주시면 이해하시기 좀 편할 것 같아요. 고객이 어떤 문제를 숫자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걸 해결하려고 좀 보려고 한다라는 걸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은 이따가 디플레인이라는 내용도 다룰 거고, 기어 이펙트라는 내용도 다룰 거고, 여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으로 인해서 볼이 어떻게 날아간다라는 것까지도 데이터로 설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릴게요. 저는 한 13년 전에 캘러웨이라는 브랜드에서 선수들 투어 담당을 했던 일로 이쪽에 먼저 들어왔었고요. 한 5년 정도 근무를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연락 와서 미우라라는 브랜드를 한국에 이제 설립하는 과정을 좀 진행했었고, 거기서 한 2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트랙맨이라는 브랜드가 한국에 이제 법인을 세우고 거기서 이제 세일즈 업무라든지 이런 교육 업무 같은 거를 진행할 때 같이 조인이 돼서 또 2년간 근무를 하다가 1년 8개월 전에 QED라는 데로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랑 저희 회사는 이런 걸 하고 있고, 골프에 진심인 사람들을 위해서 감동을 주기 일합니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오늘 그 마음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그냥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비들을 한 4가지 분류로 먼저 나열을 해봤어요. 일단 소닉 사운드라는 분류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팩트를 빵 쳤을 때 사운드가 탁 나잖아요. 거기서 이제 벽까지 날아가면서 벽에 딱 부딪히면 또 소리가 탁 나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를 군데군데 설치를 해서 음파라고 하죠. 소리의 파장으로 인해서 볼의 이제 속도라든지 임팩트 구간을 측정하는 방식이 소닉 사운드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더 방식은 볼 뒤에 놔두고 도플러라는 그 효과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강이 잔잔하잖아요. 거기에 돌덩이를 딱 던지면은 일렁임이 가잖아요. 가까운 데 부딪히면 다시 일렁임이 오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그 일렁임으로 인식되는 게 레이더 기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옵티컬 센서는 여기 다이오드 불빛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얼마나 빨리 꺼트리면서 지나가느냐로 속도 측정하는 방식이 옵티컬 센서 방식이라고 합니다. 보통 요즘에 스크린 이렇게 사방으로 설치를 해놓고 지나갈 때 그 불빛을 꺼트리면서 속도 측정하는 방식이 옵티컬 센서 방식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방식은 카메라 센서 방식이에요. 실제로 치는 볼이 얼마나 회전되고 있는지, 맞을 때 어떻게 맞고 있는지를 실제 볼 수 있는 게 카메라 센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데이터들 많이 보신 적 있으세요? 이름으로 들어보면 막 캐리, 토탈, 사이드, 뭐 최고점, 백스핀, 사이드 앵글 딱 있잖아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냥 제가 만든 법칙인데 3, 4, 5의 법칙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냥 분류를 3개, 4개, 5개 조합만으로 피팅도 할 때 쓰이고 레슨 하실 때도 좀 편하게 쓰이게끔 제가 만든 법칙인데, 이 법칙대로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전달력 관련된 3의 법칙입니다. 클럽 스피드라고 하면은 쉽게 해석하면은 클럽의 스피드잖아요. 그럼 과연 이 기계가 언제 어디에서 측정될까요?를 궁금해하면은 좀 알기 쉽겠죠. 언제 측정될 것 같으세요? 임팩트 순간 거의 맞았어요. 임팩트 현상, 임팩트 순간은 요 3장을 한 번에 말씀하신 거예요. 한 장이 아니고 임팩트 하나, 둘, 3장 닿고 나서 찌그러지는 데까지 임팩트 현상. 네. 근데 정확하게 한 장 한 장 한 장으로 나열했을 때는 임팩트 직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벽이 있고요. 저 달리기 만약 선수라고 따질게요. 빵 하는 순간 막 달려가면은 가속이 계속 붙죠. 벽에 부딪히면서 빵 박았어요. 언제 가장 빠를까요? 직전. 맞아요. 가장 빠를 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빨간색까지 제가 표시해온 부딪히기 직전, 임팩트 직전이라고 하고, 말씀하신 임팩트 순간은 임팩트 현상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3장을 한 번에 설명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맞는 얘기도 해요. 근데 정확하게는 임팩트 직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임팩트가 뭐예요? 근데 이제 런치 모니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임팩트 상황, 공이 헤드와 최대로 압축되어 찌그러져 있는 상황을 임팩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팩트 직전 하면은 저 사이에 하나는 제껴두고 왼쪽에 있는 저 공이 완전히 살아있고 닿는 순간을 임팩트 직전이라고 합니다. 저때 인식됩니다. 모든 기기 다 동일하게 저때 인식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유는 가장 클럽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때 인식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인식될까요? 페이스의 앵글의 중심점. 스티커를 붙이면 스티커와 스티커 사이의 중심점. 근데 레이더 기반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레이더 기반은 어디에서 인식될 것 같으세요? 카메라 기반의 QED라는 장비에서는 페이스면의 중심점에서 인식됩니다. 레이더 기반은 드라이버나 아이언이나 이렇게 생긴 모양을 기하학적의 도형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기하학적의 도형의 무게중심점. 그러니까 3D로 따졌을 때 안에 무게중심점. 네, 근데 이동하고 있죠. 이동선상의 무게중심점. 좀 어렵죠. 시소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고정된 상태의 무게중심점인데, 제가 한쪽에 고무줄을 한 100개 정도 감았다고 칠게요. 던졌어요. 그러면 새로운 축으로 돌면서 이제 무게중심점이 돌아가겠죠. 움직이는 선상에. 거기서 인식됩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혹시 카메라 기반이 미세하게 클럽 스피드가 조금 빠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나요? 카메라 기반은 페이스면, 레이더 기반은 전체 헤드의 무게중심점. 이 사이에 대한 거리가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 페이스 앵글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무게중심점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만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카메라 기반의 장비, QED 장비 같은 게 조금 더 클럽 스피드가 빠르게 인식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게 잘못됐다 잘됐다가 아니고요. 그 기준점을 명확하게 설명드리려고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네, 그럼 왜 이런 기준점이 생겨났을까요?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레이더 기반의 장비의 모태는 날아오는 미사일을 맞추는 요격하는 기술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미사일을 잘 맞춰가지고 우리가 살아남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쏘는 게 중요할까요? 살아남는 게 중요하죠. 미사일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하죠. 미사일을 볼로 환산시키면은 볼의 비행 원리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레이더 기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카메라 기반은 어디가 가장 중심적으로 보냐면 우리가 맞는 이 현상에 대해서 되게 중심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공하고 헤드의 마찰 부분을 되게 강조해서 보겠죠.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면의 중심점에서 인식하게 됩니다. 레이더 기반과 카메라 기반의 다른 점도 좀 배웠어요. 근데 카메라 기반과 레이더 기반의 공통적인 단어가 하나 있거든요. 페이스면의 중심, 전체 클럽 헤드의 이동하는 선상의 무게중심. 공통되는 단어가 뭐죠? 중심이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인식되죠. 왜 중심에서 인식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스윙 혹시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축 기준으로 이렇게 하시나요? 축 기준으로 돌죠. 볼게요. 끝점을 토우라고 부르고 안점을 힐이라고 불러요.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회전 속도는 더 빨라지고요. 토우가 더 빠르고 힐이 좀 느립니다. 상대적으로 몸쪽에 가까우면 가까워서 느리겠죠. 좀 느리겠죠. 근데 안쪽 맞았다고 클럽 스피드 조금 나오면 안 되고, 바깥쪽 맞았다고 클럽 스피드 많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항상 동일하게 클럽 스피드는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중심점이라는 걸 두게 됩니다. 중심점을 가지고 토 맞든 힐 맞든 똑같은 속도로 찍힐 수 있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 나냐면, 센터 기점으로 한 100마일로 이렇게 휘두른다고 볼게요. 여기서부터 토우까지 있죠. 중앙부터 토우까지. 대략적으로 한 6에서 7% 정도는 더 빠릅니다, 실제로. 그리고 센터보다 힐 쪽으로 대략적으로 6에서 7% 정도 느립니다. 끝에서 끝까지 클럽 스피드 차이가 실질적으로 12에서 14%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 차이 나게끔 출력하면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센터에서 인식이 됩니다. 이제 어떻게 인식되는지, 임팩트가 뭔지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 물어볼게요. 이거 왜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비거리의 영향도 맞는데 잠재적인 거리를 결정합니다. 제 덩치 크잖아요. 휘두르면 한 110마일 정도 나오거든요. 헤드 스피드. 잘은 못 맞추지만. 자, 미퉁 맞춰가지고 50m 굴러갔어요. 레이디 샤프트 주실 건가요? 안 되죠. 스윙할 때 교정을 해주시잖아요. 그 스피드에 맞게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시기 편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사진에 대한 거를 임팩트 현상이라고 불렀잖아요. 임팩트 현상에 되게 다양한 게 벌어져요. 예를 들면 아이언이 한 5도 정도 어택이 떨어지고 있는 경우에 처음에 이때는 타고 올라가지 않고 딱 멈춰 있다가 세장으로 인해서 대략 한 2에서 3mm 정도 타고 올라갑니다, 볼이. 그런 현상도 있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시간은 대략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2000분의 1초 정도 걸립니다. 임팩트 현상은. 이거 외워두시면 좋아요. 임팩트 현상은 2000분의 1초 정도 걸려요. 카메라 찍는 거는 최소한 2000번 이상은 찍어야 됩니다, 임팩트 때. 일단 2000프레임 이상을 찍어야지 이 현상을 그대로 인식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매시 팩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3회 법칙의 핵심 내용이 전달력 관련이잖아요. 전달력을 보는 숫자가 어떻게 보면 스매시 팩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스매시 팩터 드라이버 기준으로 만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볼 스피드를 클럽 스피드로 나눈 수치를 스매시 팩터라고 해요. 보세요. 저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어요. 상체가 크죠? 무게중심이 약간 위에 있는 사람이 똑같이 여기 그림자처럼 서 있어요. 제가 앞에 있는 사람을 확 밀었어요. 온몸에 힘을 실어가지고 뒤로 막 밀려나겠죠. 똑같은 힘으로 이렇게 밀었어요. 뒤로 많이 밀려날까요? 비교적으로 덜 밀려나겠죠. 같은 힘으로 밀었더라도. 로프트가 서 있으면은 방금 말씀드린 무게중심 방면으로 힘이 전달되기 시작하죠. 로프트가 뉘어 있으면 뉘어 있을수록 이런 각도로 밀지 않나요? 제가 직전 직장에서 근무할 때 저한테 컴플레인 골로 오신 프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제가 아무리 잘 쳐도 1.49밖에 안 나오는데 제 고객은 1.51까지도 나오는데 어떡하죠?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드라이버가 8.5도의 딥페이스의 드라이버였거든요. 프로님 잠깐만요. 이거 한번 쳐보시겠어요? 딱 치자마자 1.51이 나왔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프로님 드라이버 한 번만 가져와 보시겠어요? 가져왔는데 헤드가 엄청 크고요. 눌려져 있는 샬로우 페이스라고 부르는 페이스에 무게추가 뒤에 좀 많이 달려있는 채였어요. 프로님의 스윙은 똑같았어요. 근데 채가 쳐주는 방향 자체가 약간 어퍼로 쳐주면서 로프트도 저는 8.5도지만 그분은 10.5도였어요. 똑같이 쳤지만 힘의 방향 자체가 달랐던 거죠. 그러면 그분의 만점의 수치는 1.49, 1.48이 만점 수치였던 거고 제 클럽으로 들었을 때 만점 수치는 1.51까지 올라간 게 만점 수치로 바뀌었던 거예요. 그럼 각각의 로프트랑 무게중심에 따라서 만점은 달라질 수 있다. 제가 아마추어들한테 말씀드릴 때는 1.5가 만점이에요. 열심히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지만 여기 계신 분은 프로페셔널 분들이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무게중심과 무게중심, 두 번째가 밀어내는 그 로프트의 방향, 그걸로 스매시 팩터가 거의 좌지우지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럽의 헤드 스피드가 어디가 더 빠르다 그랬죠? 토우가 더 빠르다 그랬죠. 물론 스위스팟보다 많이 벗어나게 되면은 스매시 팩터가 떨어지겠지만 스위스팟에서 미세하게 토우 쪽으로 그리고 미세하게 위쪽 상단부로 올라간다면은 정타 맞았을 때 스매시 팩터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실제 스피드가 빨라요. 6에서 7% 빠르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까지. 그것도 있고요. 두 번째, 이따가 배울 기어 이펙트 현상이 작용을 하게 되면은 스핀이 조금 바뀌어요. 스핀 양이.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스매시 팩터가 작용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있어요. 혹시 프로님 저 6번 아이언 스매시 팩터 몇 나와야 됩니까? 이런 경우 있어요. 좀 난감할 수도 있어요. 처음 들으면. 그냥 이렇게 응대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나오셔서 한 10개 정도만 쳐보실까요? 잘 친 거는 메모해서 기입해 두시고 잘못 친 거 그냥 버리시고 고객님의 스매시 팩터 6번 아이언은 한 이 정도면 충분히 정타 맞으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보시는 거죠? 라고 얘기했을 때 공 맞을 때 손목 동작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가지고 계신 로프트 클럽의 로프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스매시 팩터를 지정해서 한 분에게 만점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객님이 치시는 거 보고 제 정타 맞는 거랑 동작을 잘 보고 나서 이게 만점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그거를 제가 스매시 팩터 만점으로 지정해 드렸습니다. 되게 좋은 응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 중에 드라이버부터 웨지까지 뉘어지는 게 조금씩 뉘어지잖아요. 그럼 만점이 다 다르겠죠. 드라이버 만점과 웨지의 만점. 점점 뉘어지면 뉘어질수록 공에게 전달되는 힘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매시 팩터도 드라이버부터 웨지까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클럽 스피드는 클럽이 가장 빠를 때 인식이 됐죠. 볼 스피드도 가장 빠를 때 인식이 되겠죠. 그럼 볼 스피드는 언제 인식될까요? 우리가 임팩트를 배웠죠. 임팩트 직후. 용수철 알죠? 눌려 있다가 팡 놓으면은 팡 튕겨나가잖아요. 그 순간에 인식이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클럽 스피드와 스매시 팩터는 배웠어요. 두 가지가 원인입니다. 볼 스피드를 만들어내는 원인. 얘는 결과예요. 볼 스피드는. 실질적으로 볼 스피드는 비거리의 가장 직관적인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과연 볼 스피드가 얼마나 늘면은 내가 얼마나 더 보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공에게 얼마나 내가 잘 전달했고 내
얼마나 휘두를 수 있고 막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었다면 임팩트가 끝났어요. 모든 게 끝났고 내가 정타를 잘 맞춰서 볼 스피드가 1마일이 늘어난다면 얼마나 더 보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을까요? 볼 스피드 1마일이 늘어나잖아요. 적정 런치 각도를 만들어냈을 때 보통 2에서 3야드를 더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우리가 지금 3회 법칙 끝났어요. 클럽 스피드, 스매시 팩터, 볼 스피드. 스매시 팩터와 클럽 스피드 가지고 곱하면 볼 스피드가 나옵니다를 고객들한테 전달할 수 있어요. 자, 이쪽부터 해석해 볼게요. 당신이 이렇게 휘둘렀어요. 그렇죠? 그리고 전달을 엄청 잘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과로 볼 스피드는 이렇게 날아갔습니다. 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기기는 좀 반대로 읽어요. 볼을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클럽을 읽어요. 그 다음에 찾아요. 스매시 팩터를. 그리고 스매시 팩터를 보여줍니다.